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8월 10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없죠? 거의 변동이 없는데 개인 소형만 30만 원 정도 내렸어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 그러는데 전주보다 30만 원이 내린 2,9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를 개인 중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를 개인 대형이라고 그러는데 3,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애라는 6,500만 원, 덤프 오더는 400만 원이 내린 3,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에 방송했던 일반 5톤, 일반 11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개인 중형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 중형 시세 2,75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대표님, 개인 소형하고 개인 소형 전기차 한 300만 원 차이 나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개인 소형 일반 번호는 LPG나 디젤 차는 어느 번호로든지 올라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한번 그 번호판이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다시는 디젤차나 LPG차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전기차 번호는 전기차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부착하는 장착률이 적기 때문에 한번 전기차로 간 차량들이 매물로 나왔을 때는 가격이 300만 원 정도 싸게 나오는 거죠. 예. 덤프 5톤은 모처럼 가격이 내렸습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찾는 사람이 없고 경기가 없다는 얘기죠. 전에는 덤프 영업용으로 해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팔로가 없고 영업률이 적으니까 팔라고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화가 좀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이틀의 큰 변함 없이 개인 소형 2,950선을 유지할 것 같고요. 이런 개인 중형 남바가 좀 많이 쏟아져요. 개인 중형은 다음 주에 좀 소폭 하락할 것도 같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개인 중형이 지금 추세로 되면은 저희 사무실에도 일주일에 4대 5대가 계속 유입되는데 팔로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중형이 소폭 하락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왜 개인 중형 매물이 시장으로 자꾸만 유입되는 겁니까? 큰 차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1.2톤 개인, 옛날에는 개별했죠. 1.2톤이 개인 중형이었는데 이거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개인 소형으로 내려준 사람은 괜찮은데 그때 당시 개인 중형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개인 중형으로 계속 유지한 사람들은 이걸 개인 중형 1.2톤 넣었다 다시 그 넘버를 못 달아요.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2.5톤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2.5톤, 3.5톤에서 16톤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차량 가격이 비싸니까 못 가는 거죠. 못 가고 결국은 팔고 다시 소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중형 번호판이 많이 쏟아져요. 예. 그럼 여름 휴가가 지나고 나서 그럼 화물차 번호판 시장의 그 시세 변동 어떨 거라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9월 달이 들어서 찬바람이 좀 돌아야 활성화가 되고 가격도 소폭 상승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승은 안 되고 지금 추세로는 찬바람이 나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번 주 거래량하고 저번 주 거래량 좀 비교 좀 해주십시오. 저번 주에도 주당 4대꼴, 이번 주에도 주당 4대꼴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층 유입이 거의 안 되는데 젊은 층들이 사가지고 갔다가도 다시 되돌아오는 확률이 많아요. 차라리 노년층에서 사가신 분들은 그래도 정착을 잘 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그 개인 택시 시세할 때 개인 택시도 양도 제한이 5년 있다 그랬잖아요. 예. 화물차도 양도 제한이 있죠. 화물차도 양도 제한 조건이 있는데 화물차는 연령하고 상관없이 한 번 사면은 무조건 6개월 보유를 해야 돼요. 팔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민이나 해외 취업도 가능하고요. 예. 그럼 이번 주 거래건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전에 영월에서 소방서 소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화물차를 사가지고 1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쪽이다 보니까 일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자가용 형태로 쓰는데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와서 다시 매입을 했는데, 수도권 쪽은 그래도 일감이 좀 많아가지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강원도 쪽은 좀 일이 적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와서 매입을 했고, 전에 70살 드신 분, 저희 학교 5년 선배분, 이분은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지나치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떨어져가지고 어깨를 다쳐가지고 2달 정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앞서가서 과욕이 생긴 거죠.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되고 재밌는데 일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 나이를 생각 안 하고 일을 좀 과하게 하시다 봐갖고 상처를 좀 받았어요. 예. 화물차를 사시자마자 진로 선택을 잘못했다고 다시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카고를 선택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다시 팔고 카노로 바꿔가는 분이 있고, 네네. 카노로 갔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다시 카고로 바꿔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탑이 중요한 거예요. 선탑을 해서 저희가 오면은 계약하기 전에 계약 먼저 하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 적성에 맞는 차를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큰 폭으로 생각할 것 없이 1톤 카고로 가냐, 그렇지 않으면 밴 종류로 가느냐. 카고 종류는 뒤 공간이 트여 있는 게 카고거든요. 밴 종류는 덮개로 쓰여 있는 게 밴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게 생각하지 말고 두 종류로 생각하게 되면 돼요. 카고로 가냐, 밴 종류로 가냐.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두 종류로 좁혀가지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한 전국 번호판 영업용 전국 번호판 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화물차가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45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개인이 25만 대, 집이 20만 대. 이 전국 번호판 도입 문제도, 전국 번호판이 자연스럽게 도입이 되면은 지금 쌍둥이 번호판이 있죠. 불법으로 2개, 3개 똑같은 번호 물려다니는 거. 이것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발표는 하는데 아직까지 획기적인 게 나오는 게 없어요. 화물차 지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고민거리가 뭐가 있던가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해가지고 오시는데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분은 그 중에도 잘 하시지만은 적응 못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아이고 무조건 돈벌이가 됩니까? 허시허소리를 못 해요. 해서 이분이 적응을 가서 못해서 되돌아오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이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좀 획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유가 50% 해주고, 공영주차장 기사들 맘 놓고 차 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세제 혜택이라도 좀 줘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젊은 층 유입 절대 안 돼요. 예.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좋다고 해요. 근데 실제 화물 여기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나라 산업의 원동력은 유동성 있는 물품이 생산돼서 배송이 되고 해야 좋은 거지, 반도체나 자동차만 잘 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일반 전 산업 분야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건축 경기가 살아나야 모든 게 살아나요. 건축 경기가 살아나야 자재도 실어 날리고 운반할 양이 많아지는 거지, 건축 경기가 지금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화물 경기도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예. 제 지인이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개인 택시를 해야 될지 개인 용달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조언 좀 해주십시오. 개인 택시하고 화물 같은 경우는 일단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개인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은 자기 자본 80% 이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차도 활부로 하게 되면은 차 활부금이나 80% 정도 가지고 계시면 20%에 대한 부담도 있잖아요. 그걸 해야 과로도 하지 않고 무리를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서비스 차원에도 좀 나아지는 거지, 너무 과다하게 대출을 내서 개인 택시를 시작하게 되면은 신체상으로 무리도 따르지만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 개인 택시에 비해서 금액은 적은데, 이거는
본인 노동력을 요하는 직업이에요. 본인이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성질이 급하지 않고 물건을 싣고 가서 상하차를 본인이 수작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수작업을 하는데 본인은 그걸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셔야 돼요. 수작을 못 하는데 현장에 가서 내려주세요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누가 내려줄 사람이 없다고요. 본인이 내려야지.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개인 택시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개인 용달을 하는 게 나을까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 틀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승용차로도 쓸 수 있으니까 개인 택시가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개인 택시도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내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몸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개인 택시를 하시면 안 돼요. 개인 택시는 여러 손님을 모시고 다니잖아. 어디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내가 감염을 시킬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면역력이 적은 분은 개인 택시를 하시면 안 되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개인 택시를 해서는 안 돼요. 다음날 주치에 의해 갖고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내가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물차도 괜찮아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8월 10일입니다. 화물차 시장의 번호판 시세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처음 화물차 시장이나 개인 택시 쪽으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개인 택시를 할지 화물차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기 적성하고 갖고 있는 돈 이렇게 생각해 보셔가지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입하셨다가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택시 같으면 양도 제한이 5년 있고 화물차도 양도 제한 조건이 6개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면 함부로 팔 수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전은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